한나입니다. 제 머리를 파마한 다음에 제가 처음 그 미장원에서 나왔을 때 같이 조금 이렇게 만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영 뿌듯하게 진짜 이만해지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푸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너구리 면발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머리 만지기도 편하고 보기도 난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일단 이 머리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머리로 비디오를 찍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역시 그때 머리를 보니까 이 머리보다는 좀 어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생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워낙 그렇게 어려 보이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LA 아줌마일 뿐이고, 오늘 학교 학부형들 모임이 있었어요. LA 코리아타운에 카페 콘체르토라고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파마했네, 보기 좋다고. 왜냐면 비디오 찍을 때 그런 웨이브 머리가 아니라 항상 생머리로 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포니테일로 하고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파마 머리를 하고 나타나니까 다들 시원하고 좋다고, 여름에는 딱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가을 겨울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채널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마이탑띵스 메이크업하고 일상 비디오 올라가는 그 채널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비디오 올라간 다음에 며칠 후면 그쪽에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마이탑띵스 채널에서 10,000명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사실 그 채널에서 10,000명이 넘은 거는 5월 17일이었던가 하여튼 5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여차저차 뭐 블로그에서도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여러가지 다른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서야 그쪽 채널에 이벤트를 올리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채널만 보고 계시던 분들은 여기다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 채널에 가셔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비디오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벤트도 응모하시고요. 애슐리가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됐나 보다. 2달 전에 브라이스메이드라고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신랑 신부 바로 옆에서 반지 들고 있고 이렇게 신랑 신부 둘러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걸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자기가 브라이스메이드를 하게 됐다고, 아주 제일 친한 친구면 나중에 대학교 뭐 졸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게 돼서 애슐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썸머 캠프의 프로그램에 멘토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딱 룰을 정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5주 동안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만약에 빠질 일이 있으면 어플라이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했는데 얘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한 거라. 왜? 청첩장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청첩장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단 서머 캠프에 가서 일을 하기로 해놓고 날짜가 언제냐, 결혼식이 언제냐,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7월 6일이라고 한 거예요. 서머 캠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했어요. 내가 아주 중요한 브라이스메이드를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결혼식이 리허설이 있거든요. 그 전날 가서 해야 되고, 만약에 브라이스메이드인데 그냥 결혼식 참석하는 거면 모를까 브라이스메이드가 리허설도 참석을 안 하고 결혼식 당일날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남의 결혼식을 망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이틀을 가야 되는데 샌디에고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5일만이라도 오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일단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이 선생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너가 나 이틀 쉴 수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너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unfair하잖아.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렇게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딱 맺고 끊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ake it or leave it 뭐 이런 식의 일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negotiable,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밀당을 미국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밀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일즈도 어쪽에서 어떤 가격을 탁 제시를 하면은 우리나라식 개념으로는 깎아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무조건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사기가 어렵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가격이 이게 조정이 돼요, 서로. 그래서 네가 얼마 있는데 그러면은 뭐 얼마,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혹시 여유 있으면 요거까지만 더 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값도 마찬가지고 중고 같은 경우에는 새 차도 마찬가지. 새 차도 가격이 조금 그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무슨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나 그런 것도 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말에 연휴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오픈하면 와라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갔었는데 얘가 딱 갔다 오더니 1.5일도 아니고 1일도 아니고 그냥 그날 오전 하고 오후에 잠깐 그러면 갔다 오라고 결혼식만 참석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슐리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선약이라는 거지. 내가 브라이스메이드를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그게 선약인데 지금에 와서 내가 잡을 가졌는데 내가 옴짝달싹 못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캔슬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선생님도 그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슐리가 그랬대요. 엄마는 중립이다. She's neutral 하고 얘기를 했대는데 사실은 그렇고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한테 프라이어티가 뭔지 너의 우선권이 뭔지 네가 그 잡을 꼭 하고 싶은 거면 솔직히 얘한테 빨리 얘기해주는 게 낫고 왜냐면 브라이스메이드 드레스를 맞춰주는데 신체 사이즈를 지난 주말에 다 재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 줄수록 이쪽한테도 좋은 건데 이제 만약에 네가 꼭 여기를 가겠다 그러면 근데 나는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돼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감안을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겠다 그 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열심히 이 동네에 진짜 가게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잡 어플라이를 다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드는 일들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캐셔 잡이든 뭐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니까 얘가 그러면 지금이 제일 좋은 때 같다. 내가 어디 가서든 일의 경험을 쌓겠다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지난 주말에 지가 가겠다는 데를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커피빈도 가보고 애들 옷집도 가보고 그 다음에 스테이플스, Bed Bath and Beyond 그 다음에 페이퍼 소스, 파피루스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데는 온라인으로 어플라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당 일할 수 있는 잡들은 항상 오프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갑자기 안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 금방 찾아버리고 시간당 일은 항상 오프닝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든 일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사실 잡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제일 가까운 동네에서 일단 찾아라. 그래야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쉽고 만에 하나 네가 걸어올래도 걸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일단 찾기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어플라이 해야 되는 데를 어저께 다 어플라이를 하더니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데 리셉셔니스트를 찾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다 넣었다는 거지. 대학교 다니고 여름방학에 이제 하고 뭐 어쩌고 바로 2분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하러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잡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아마 애슐리는 선약을 일단 지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브라이드메이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너 이틀 빠지면은 그냥 건더라 그렇게 하면 아마 그걸 안 하고 다른 잡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애슐리한테는 예상치 못한 어떻게 뭔가 이렇게 잘 순조롭게 가다가 삐그덕 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인생을 살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뭐든 해보라고 만약에 커피빈이든 스타벅스에서 일한다고 얘한테 바리스타를 맡기겠어요? 캐셔를 맡기겠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쓸고 닦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일 거라고 자기가 이번에 뭐든지 해서 좀 배우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학교에서 5주 동안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으면 얘가 사실 앞뒤로 뺑뺑이 놀 뻔했거든요. 풀타임 잡을 아니면은 뭐 파타임 잡을 한두 개를 돌리더라도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ongoing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막 뭐 잡을 구했어요 막 이랬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요. 누가 댓글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대학생들 일자리는 어떻게 잡냐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다 했는데, 며칠 상간에 제가 많은 거를 알아냈는데 그냥 잡 서치를 온라인에 가서 하더라고요. 파트타임 잡, 풀타임 잡, 그 다음에 뭐 헬프 원티드 뭐 이런 식의 뭐 문구를 넣어가지고 지역을 넣고 그렇게 들어가서 지가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잡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잡들이 지금만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시간당 주는 잡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 시간당 10불이에요. 보통은 그 파타임은 6시간을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하루에 60불 버는 거고, 이제 거기서 또 세금 떼고 뭐 하고 그러면 아마 하루에 한 40불 정도나 벌지 않을까. 뭐 다행히 집에서 놀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잡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잡으로 가보자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시티은행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몸값을 뻥 튀겨가지고 아니면 조금 튀기든가 뭐 베네핏을 더 받든가 그래서 회사를 옮기죠. 그리고 회사를 옮겨서 한 2, 3년 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또 다른 데로 더 높은 직장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때 이제 메뚜기라고 불렀는데 유재석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죠. 계속 이렇게 튀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부서 이동도 자기가 막 이렇게 여기 좀 일하다가 또 저쪽으로 가다가 뭐 이쪽에서 일하고. 제가 20, 30대에는 메뚜기들이 참 부러웠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레저메이로 어디다가 막 놓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또 헤드헌터가 와서 인터뷰해서 데리고 가고. 근데 이제 40대에 가면서 제가 조금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 내가 옛날에 그 부러워했던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본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런 스토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아래 댓글에 서로 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 쉐어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옛날 이제 외국인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보아하니 메뚜기들이 돈도 좀 더 받는 것 같고 좋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본 그 사람들, 이렇게 옮겨 다니던 사람들은 나중에 금방 커리어가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 내가 여기 있다가 나 어디서든지 나 불러줄 수 있어. 그래서 또 옮겼고, 그리고 내가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절로 가? 이렇게 막 가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일단 몸값이 급속도로 이 사람들이 이게 비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움직일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낮춰가기도, 몸값을 이렇게 깎으면서 어디를 가기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이만큼 받던 사람을 적게 받으면서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몸값이 막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비싼 사람들, 돈을 많이 받던 사람들은 굵고 짧더라고요, 수명이. 반면 이제 제가 은행에서 보면은 오퍼레이션 쪽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쪽은 사실 항상 데일리가 비슷한 일이고, 은행으로 치면은 캐셔 뒤에 그 텔러 돈 받는 분들, 그 뒤에 앉아 계신 창구 직원 뒤쪽에 계시는 분들, 뭐 그분들이 일하는 뒤에 또 후선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송금부서니,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쪽, 그런 쪽 업무들은 그냥 데일리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할 리는 없어요. 크게 변할 리가 없는데, 저는 옛날에 기획부 뭐 또는 프로젝트 팀 이런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빵 터트려 가지고 막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끝 마무리가 딱 나면 완성품도 딱 생기고, 뭐 마케팅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더 좋아했는데, 40줄에 들어가서 내가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서 누가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 보면은 그쪽 오퍼레이션 쪽 사람들이 훨씬 더 길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늘게, 그러면서 또 길게 가더라고요.
제가 20대나 30대 때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굵고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굵은 거는 짧고 가는 거는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도전도 해야 되고 옮겨야 되고 뭐 하던 거를 그만둬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걸 한다. 그럴 때는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1, 2년 하고 그만두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구독자가 아니면 내 비디오의 조회가 얼마만큼 안 되면은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어떤 유튜버들도 최근에 반짝 생겨가지고 인기를 확 몰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꾸준히 옛날부터 2008년부터 2009년부터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1밀리언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유튜버들은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비중 있는 얘기를 듣고 싶을 때는 갑자기 반짝하는 사람의 리뷰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되고 연륜이 쌓이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제 계속 하던 거를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댓글이 저한테는 참 힘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돈이 생기는 게 없잖아요. 돈을 바라보고 이런 거를 한다면 저는 이제 그만해야죠. 근데 제 열정과 제 시간과 제 노력을 돈으로 보상받고 있지는 않아요. 돈으로 보상을 못 받을 거는 뻔해요. 앞으로 1년, 2년을 하더라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앉아가지고 블라블라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의 수하고 뭐 라이크 수하고 그런 거로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김에 라이크 팍팍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그러면 좋죠. 저한테 힘이 되니까. 그래서 잡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저는 처음에 이제 행정학과를 들어갔었죠. 그때는 사실 아무 생각 없었고 그 뭐 점수에 따라서 그냥 과를 맞춰서 가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법학과, 정외과, 행정학과 뭐 그런 쪽을 놓고 보다가 사실 1지망은 법학과를 쳤고 2지망은 행정학과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1지망은 법학과를 친 다음에 저 그럼 2지망은 철학과나 뭐 기독교학과를 치나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2지망을 좀 낮춰서 이렇게 치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너가 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 그래서 법학과 옆에 행정학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행정학과를 쳤어요. 뭐 그게 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뭐 고시, 사시 이런 쪽이니까 그쪽을 쳐야 되겠다 그래 쳤어요. 대학교 발표가 났는데 내가 떨어진 거야. 법학과를. 떨어졌는데 우리는 2지망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고 그거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고 내가 그냥 선생님하고 이렇게 써보고 왔기 때문에 나도 까먹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떨어진 거야. 대학을 떨어져서 일단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었죠. 우리 아버지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 계셨다 그러더라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앉아 계시고 우리 엄마도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너 계속 그러고 나는 막 울었지. 처음에는 일단 막 뻥 쪄가지고 울고. 근데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이번에는 2지망은 뭐예요? 물어보는데 2지망이 생각을 안 나지?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행정학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 막 학교를 달려가서 그때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됐다고. 사실은 그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법학과를 다니고 행정학과를 다니고 큰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과를 갔던 저과를 갔던 두 개 다 전공 공부를 거의 못했죠. 한문을 못 읽어서. 나는 한문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법학과 책에는 특히나 한문이 많기 때문에 아마
페일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나마 행정학과 책에는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신 교포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포 선생님이 한국말을 너무 못하고 영어를 훨씬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유학파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원서로 책을 보기도 하고 뭐 좀 쉬운 책들도 보고 그래서 대학교 생활은 저는 그냥 재밌게 석걸 생활 열심히 하면서 1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이렇게 다녔죠. 저의 첫 직장은 베네통이었어요. 베네통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많은 디자인과 굉장히 많은 색깔의 샘플들을 만들어요. 한 철에. 그래서 모든 베네통의 매장들이 다 똑같은 옷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나이와 성향과 그 동네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 샵의 오너나 그 책임자가 와서 자기네가 우리는 이 디자인에 이 보라색 빼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사이즈를 뭐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오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데는 이태리 베네통의 지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샘플을 일단 다 받아요. 방에다 쫙 걸어놓고 이 샘플의 다른 색깔들은 다 스와치로 갖고 있고 그리고 오다장을 다 이렇게 받는 건데 제가 그때 했던 거는 MD, 머천다이저. 그래서 그 샘플들을 주문을 고객한테 받아서 본사로 넘기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베네통에 들어갔던 그 계기는 저의 그 사촌 언니 중에서 한 분이 베네통에서 그 모든 안살림을 다 맡고 계셨어요. 뭐 총무, 회계 뭐 이런 거를 쫙 한 분이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의 이제 추천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과는 섬유과도 아니고 디자인학과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영어를 좀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들어갔죠. 저보다 한 3, 4살 많은 디자인학과 나오신 분이 이미 기존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밑에 새끼를 하나 드린 거예요. 후배를.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게 하셨어요. 되게 예뻐하시긴 하셨는데 나한테 무슨 일을 주면은 이렇게 표정이 딱 굳어지는 게 보여.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그랬었어요. 제가 의류 쪽에서 일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베네통에서 일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쭉 갔었어도 되게 재밌었겠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쪽 그 패션 쪽이 굉장히 보수가 짜구나. 굉장히 짜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는 좀 페이가 더 나은 이제 은행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베네통 다니면서 제일 재밌는 거는 뭐 새로 나올 옷들을 미리 샘플을 받아보고 그 옷들을 보는 거 뭐 이런 거지만 나중에 이제 그 철이 다 지나가지고 이 받은 샘플을 샘플 세일 하거든요. 그때는 일단 직원들이 자기가 먼저 고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베네통 옷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이즈가 그 미국 사이즈로는 6에서 8 그 정도가 그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태리 사이즈로는 42, 40도 거의 없지 42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코트라든가 자켓이라든가 뭐 치마도 조금 크지만 허리는 잘록하고 이렇게 항아리 같은 그런 스커트들 그때 참 많이 입었네요. 베네통 옷을. 한국에 있는 시리뱅크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제가 MBA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MBA는 아니지만 Executive MBA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러 UCLA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됐고 제가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시티뱅크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합리적인 사고, 일을 처리할 때 그런 것들 그리고 엑셀을 거의 저는 온더잡 트레이닝으로 OJT로 배웠거든요. 지금도 꽤 엑셀을 잘하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런 것도 프레젠테이션 이제 올라가면서 기획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싱가포르 가서 우리나라 시리뱅크를 대표로 다른 나라 시리뱅크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할 때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파워포인트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영어도 이렇게 스크립트 만들어야 되고 조물조물 외워가지고 질문이 오면 질문에 답돼야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고 되게 많이 성장했었던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는 은행 일을 안 하다가 이제 2009년에 은행을 들어갔었는데,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경력이 이렇게 많은데, 게다가 시티뱅크에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영어도 잘하는데 왜 은행에 안 다녔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행을 다닐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제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죠. 이제 마케팅 매니저를 했는데 뭐 프로모션 아이템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기프트도 뭐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상품에 대해서 교육도 지점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직접 하고, 트레이닝 매뉴얼도 만들고,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이런 것도 외부 직원하고 그걸 조정을 해서 만들어냈고, 대출도 한때는 직접 나가서 대출에 대해서 세일즈도 하고 손님도 만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 은행이 문을 닫게 돼서 그 은행을 문을 닫고, 제가 다른 잡을 알아봤을 때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너무 몸값이 비싸, 너무 경력이 많아, 근데 나이도 많아,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써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40밖에 안 됐어요. 41. 제가 LA에서 다시 은행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받던 그 페이에서 확 낮춰야 되든가 한 3분의 2 정도로, 아니면 업무를 다시 창고 직원부터 해야 되든가, 커스터머 서비스 맨 앞에 은행 들어가면 이렇게 상담하는 그 일부터 다시 시작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미 경험을 다 했고 지금 막 기획부에서 일을 했고 뭐 마케팅 했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일단 참아, 한 2, 3년 참고 그런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두각을 발휘를 해서 ปุ๊ 올라가가지고 뭐 지점장도 하고 뭐, 근데 그 2, 3년도 싫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점장도 싫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을 열심히 봤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을 안 하고 진짜 애들만 열심히 키운 해가 이제 애슐리가 8학년 때, 그러면서 고등학교 이제 알아봐서 보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제가 스스로 용납을 못 하겠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 학부형 모임 학교에서 지금 3년 했고, 오늘 이제 다른 학부형들이랑 모여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거, 그리고 꾸준히 3년 동안 해왔던 일을 쭉 나열을 해주고, 내가 내년에도 하긴 하겠으나 다른 분이랑 같이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또 조인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전통이 이어가야 될 것 같다. 내가 계속 하다가 올리비아 졸업하면 없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랑 같이 그 한국학부형 모임의 코체어를 하실 분 그랬는데, 어떤 분이 딱 자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얘기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징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그 엄마가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겠다고 누군가가 딱 자원을 해주셔서 제가 아까 진짜 너무 마음이 편했고, 음식이 좀 먼저 나와서 제가 이만큼 페이지를 나 여기 있는 얘기 다 오늘 해야 돼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데 한 중간도 못 왔는데 막 음식이 나와가지고 엄마들은 먹으면서 듣고 나는 혼자 막 블라블라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올해에 거쳐진 돈은 얼마였고 어디에다 얼마를 썼고 그런 것까지 다 끝낸 다음에 새로 저랑 같이 코체어로 일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자원해주세요. 근데 누가 딱 나서주니까 내가 오케이, 저는 이제 밥 먹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 다른 분들은 막 이제 담소 나누고 약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뭔가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뭔가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를 하나 더 할까. 뭐를 하나 일을 벌리긴 벌렸다. 올리비아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느라고 억션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부모들이 그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뭐 프랑스의 어떤 성에 가서 자는 2박 3일 코스, 비행기표 빼고 뭐 이런 거 패키지, 그러면 또 어디에 무슨 패키지 그런 걸 누군가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뭐 2박 3일 뭐 호텔권, 어느 비싼 레스토랑에 무슨 2인 식사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옥션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쭉쭉쭉쭉 보다가 한 2시간 동안에 저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딱 가졌어요. 며칠 전에 여기 있었는데 맥의 기프트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놓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기필코 하나를 먹겠다. 2 세트가 나왔는데 제가 한 세트는 제가 계속 베팅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마감하기 전에 딱 올려가지고 제가 그 기프트 세트를 받아왔고, 또 하나는 미국 고급진 헬스클럽이에요. 그래서 LA 피트니스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저렴하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서 본전이 아까워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데를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원래 2,000불짜리 1년 회원권인데 300불대에서 경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쓱 조인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일주일에 3번은 가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도네이션 한 거고, 나는 그 회원권을 들고 어저께 가서 이제 서티피켓 그걸 갖고 가가지고 나 1년 회원권 이제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카드랑 다 주고 뭐 클래스들이 있어요. 클래스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피트니스 운동하는 것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커피나 티 그런 거는 뭐 무료로 당연히 마시는 거고, 샤워 시설 다 있고, 원하면 테니스도 할 수 있는데 저는 테니스는 못 쳐요. 저 대학교 때 테니스 그거 했는데 그 큰 라켓에 공을 못 맞히더라고. 그래서 테니스는 안 하겠다. 수영장이나 자쿠지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사실 시작한 건데 오늘은 못 갔어요. 내일도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여하간 이제 저는 피트니스를 끊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몸이 단단해지면 제 복근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한테 자극을 팍팍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토해.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나아. 제 시간들이 너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또 하나 일을 벌렸습니다. 근데 뭐 피트니스 가는 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애슐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학교에서 우리 애슐리는 몸이 단단해져 갖고 왔어요. 키는 작은데 몸이 진짜 여기에 뭐 어떤 앞으로 뒤로 여기가 다 단단한 거야. 다리도 단단하고 엉덩이도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되어 있고, 허벅지가 축구선수 허벅지 같아. 이렇게 돼갖고 얘가 갑자기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더라고.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내가 여기를 자주 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애슐리가 한다는 말이 You can always find time for exercise. 딱 이러는 거야. 학교에서 밥 먹을 시간 없어, 숙제할 시간 없어 막 이러면서도 그럼 운동하러 가자 그랬대요, 애들이랑. 그래서 시간 없고 막 다 지치고 힘들고 귀찮고 그럴 때도 자기는 운동을 했다는 거지. 처음에는 또 왜 하니 운동을. 그래서 그냥 살들이 너무 처지고 이렇게 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니까 기운이 없어요. 옛날에는 골프를 좀 쳐가지고 몸이 다져졌었는데 이제 골프를 한 3년 동안 안 쳤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골프를 치러 나간다는 게 그냥 항상 부담스러워. 이제는 골프를 옛날엔 잘 쳤는데 지금 가면 못 칠 거거든.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막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그러느니 뭐 운동을 할 거면 아예 그냥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자. 근데 거기 줌바라고 한 번 애슐리랑 갔었던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막 뺑뺑이를 돌리는데 막 푸시업을 막 10개를 시키고 일어나서 PT를 막 시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역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막 시키고 그런 클래스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게 하지 않고 그거는 비기너 클래스였어요. 근데 가뿐하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나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무슨
요가 비기너는 너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 번 해봤는데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거 다니면서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어떤지. 여기까지 제 블라블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덤스업도 해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직장을 하셨었는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뭘 하고 싶으신지.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